금속성 경고음, 서울 마포구, 새벽 4시 12분, 한적한 골목의 24시간, 셀프 세탁소에서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금속성 경고음이 울려 퍼집니다. 세탁기 한 대가 미친 듯이 돌아가며 전기 계량기의 숫자가 거꾸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빨간 디지털 숫자들이 마치 시간을 되돌리려는 듯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세탁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증기와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 그리고 물방울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규칙적인 소음, 좁은 공간에 세제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뒤섞입니다. 이곳의 주인 한미정, 53세, 비톡촉에 시달리는 평범한 엄마, 그리고 이곳에서 야간 알바 중인 김도윤, 24세, 음대를 중퇴한 그는 예민한 음악가의 귀로 이 이상한 소음을 가장 먼저 감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새벽 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장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19년간 감춰졌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정은 세탁기 소음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반지하 원룸의 낮은 천장 아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그녀의 얼굴에는 19년간 쌓인 피로가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또 고장났나? 그녀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세탁소를 확인하고 기계를 점검하고 손님들이 버린 휴지 조각까지 하나하나 주워 담는 것이 일상입니다. 습한 공기 속에서 그녀의 손은 세제와 물때로 거칠어진 지 오래입니다. 19년 전 미정의 삶이 무너진 그날, 남편 정수의 도박빚 때문에 야반도주해야 했던 그날부터 그녀는 이 좁은 골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남긴 유일한 흔적은 도장함 하나뿐이었습니다. 왼손잡이였던 정수는 늘 도장을 살짝 왼쪽으로 기울여 찍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미 세탁소에 와 있었습니다. 음대에서 작곡을 전공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중퇴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4세 청년. 꿈을 포기한 대신 현실을 택한 그는 이곳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컴퓨터 작업 덕분에 그가 세탁소 CCTV를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로 자동 백업되도록 설정해둘 수 있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기계 트러블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장님, 3번 세탁기 소리가 이상해요. 저주파 진동이 평소와 달라요. 음악을 했던 그의 예민한 청각이 기계 이상을 감지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하나의 악기가 불협화음을 내는 것처럼 이 기계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듭니다. 미정이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전기 계량기 숫자도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기계 오작동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수리비가 부담스러운 미정은 그저 임시방편으로 재부팅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에서 열쇠 소리가 들립니다. 째랑째랑 허리춤에서 나는 불길한 소음. 골목 건물주 박상필이 나타납니다. 67세의 노인이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입니다. 그는 항상 많은 열쇠를 허리에 차고 다니며 걸을 때마다 그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미정 씨, 임대료 3배로 올린다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질질 끌 거예요? 상필은 벽에 또 다른 독촉장을 붙이며 협박조로 말합니다. 구청 계약 담당 과장하고는 30년 직이고 관할 경찰서 수사과장이랑도 옛 사업 동료 사이거든. 빚도 못 갚는 주제에 함부로 나대지 말고. 미정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19년간 이어온 악순환, 빚을 갚기 위해 일하지만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듭니다. 상필이 떠난 후에도 그 열쇠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도윤은 고장난 세탁기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기계 뒤편을 들여다보던 그가 갑자기 멈춥니다. 사장님, 여기 뭔가 있어요. 세탁기와 벽 사이 좁은 틈새에 낡은 철제 금고가 끼워져 있습니다. 오래된 녹이 쓴 작은 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겨둔 것 같습니다. 금고 표면에 묻은 먼지로 보아 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뭘까요? 도윤이 금고를 꺼내자 미정의 표정이 이상해집니다. 그냥 버려요. 남의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도윤은 호기심을 참지 못합니다. 금고는 이미 열린 상태였습니다. 안에서 낡은 장부와 서류 뭉치가 나옵니다. 종이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잉크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장부를 펼쳐본 순간 도윤의 눈이 커집니다. 사장님, 이거
불법 사채 거래 장부 같은데요? 미정이 다가와 장부를 들여다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장부 한 페이지에 선명하게 적힌 이름. 한정수 19년 전 도망간 그녀의 남편 이름입니다. 어떻게 이게 여기에. 하지만 미정의 마음 한편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 장부가 혹시 남편이 남긴 유일한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19년간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했던 그 이름. 그 이름이 내 삶을 이렇게도 무너뜨렸을 줄이야. 미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장부에는 상필이 수십 년간 이 골목 일대를 담보로 한 불법 고리대금업을 운영해온 증거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자율, 담보 내역, 협박 내용까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경찰에 넘기면 되잖아요. 상필 할아버지가 불법 사채업자라는 증거예요. 사장님 빚도 해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요? 이게 증거인데요. 방금 들었잖아요. 구청에도 경찰서에도 줄이 닿아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19년간 시달린 트라우마가 그녀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도윤은 장부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사장님, 여기 남편분 이름 옆에 찍힌 이 도장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미정이 다가와 도장을 자세히 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숨이 막힙니다. 이건 정수 도장이 아니에요. 네? 제 남편은 왼손잡이라서 도장을 항상 살짝 왼쪽으로 기울여서 찍었어요.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도장 찍는 각도까지 일정했거든요. 근데 이 도장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글씨체도 미묘하게 달라요. 도윤이 더 자세히 살펴보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장부 곳곳에서 발견되는 위조 흔적들. 같은 이름이라도 도장 각도와 압력이 제각각입니다. 상필이 과거 미정의 남편을 빚으로 올가매기 위해 위조한 도장들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사장님이 지금까지 갚아온 빚이. 미정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세탁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가 그녀의 얼굴을 감쌉니다. 19년간 그녀가 진 빚이 존재하지도 않는 사기 채무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아니야. 내가 19년간 절규하는 미정. 그녀의 목소리가 좁은 세탁소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빚이 처음부터 가짜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바로 그때 도윤이 세탁소 CCTV 화면을 확인하던 중 또 다른 발견을 합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CCTV 녹화 파일을 되감아 보니 상필이 야심한 새벽에 몰래 세탁소에 출입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그는 세탁기 뒤쪽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허리춤의 열쇠들이 조용히 째랑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증거 인멸을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이 영상이 제가 며칠 전에 CCTV를 구글 드라이브로 자동 백업되도록 설정해뒀거든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요. 바로 그때 세탁소 문이 벌컥 열립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열쇠 소리. 상필이 들이닥칩니다. 그의 얼굴은 다급하고 초조합니다. 어디 있어? 내 물건 어디 있어? 상필의 시선이 미정과 도윤이 들고 있는 장부에 고정됩니다. 그걸 내놔. 지금 당장. 도윤이 은밀히 휴대폰을 꺼내 신고 앱을 열려하자 상필이 격하게 반응합니다. 전화 끊어. 너희들이 뭘 아는 줄 알고. 할아버지가 19년간 사장님을 속였다는 걸 알아요. 이 장부가 모든 걸 증명해요. 증명? 하하. 너희가 그걸 누구한테 가져가겠다고? 경찰? 검찰? 내가 누구랑 친한지 모르나 보네. 상필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면서 허리춤의 열쇠들이 더욱 요란하게 울립니다. 너희 삶을 끝내는 건 일도 아니야. 그 장부 내놔. 내가 이 골목에서 쌓아 올린 게 뭔지 알아? 한번 신고한다고 무너질 줄 알아? 네 남편 얘기 더 들어볼래? 그 사람이 어떻게 이 골목을 떠났는지 말이야. 상필의 냉소적인 웃음이 세탁소 안에 메아리 칩니다. 미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집니다. 19년 전 그날 밤, 네 남편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 순간 미정이 일어섭니다. 19년간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끝내? 내 삶을 끝내겠다고? 상필이 증거인멸을 위해 세탁기 고온 스팀 버튼을 누르려 하자
미정이 그의 손을 막습니다. 내 삶은 이미 19년 전에 당신이 끝냈어요. 거짓말로, 위조로, 사기로. 바로 그 순간 세탁기에서 뜨거운 증기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하얀 수증기가 세탁소를 가득 메우면서 시야가 흐려집니다. 상필과 미정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도윤이 재빨리 휴대폰으로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해요. 이미 늦었어요. 도윤이 외칩니다. 이 세탁소 CCTV는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백업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여기 몰래 들어온 것도 지금 협박하는 것도 다 기록되고 있어요. 상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이 장부 사진들도 10분 전에 이미 신고 앱으로 전송했어요. 증거인멸은 불가능해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옵니다. 도윤이 장부를 발견하자마자 몰래 신고해둔 덕분입니다. 새벽 시간이라 교통이 원활했고 관할 경찰서가 골목에서 불과 2km 거리에 있어서 12분 만에 경찰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상필은 마지막으로 발악합니다. 이것들이 내가 키워준 골목에서 감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부와 CCTV 증거, 그리고 상필의 협박 장면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확보된 상황입니다. 상필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정은 처음으로 진짜 해방감을 느낍니다. 허리춤에서 나던 그 불길한 열쇠 소리도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도윤아, 네, 사장님, 19년 만이야. 19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 뭘 할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결과 상필의 불법 사채업 피해자는 미정을 포함해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골목 일대의 세입자들과 노인들까지 모두 위조된 서류와 협박으로 고통받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정의 빚은 완전히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19년간 그녀를 올감했던 족쇄가 마침내 풀린 것입니다. 며칠 후 경찰서 앞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상필의 체포 소식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면서 골목이 며칠간 떠들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필의 피해를 입었던 골목 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함께 모여 미정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들, 젊은 부부들, 자영업자들까지 모두가 19년간 혼자 싸워온 미정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미정 씨 덕분에 우리도 자유를 되찾았어요.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새벽이 밝아옵니다. 미정과 도윤은 세탁소 문을 닫고 골목으로 나섭니다. 사장님, 이제 뭘 하실 거예요? 글쎄, 19년간 하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골목 끝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세탁소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마치 모든 증거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미정은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세탁기의 고운 스팀이 옷의 얼룩을 지우듯이 삶의 얼룩도 언젠가는 지워질 수 있구나. 도윤도 빗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음악을 다시 시작해 볼까요? 19년은 아니지만 저도 꽤 오랫동안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내 귀가, 내 감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각자의 새로운 시작을 꿈꿔봅니다. 빗방울 소리와 세탁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스팀 소리가 겹쳐지면서 과거의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상징적인 순간이 연출됩니다. 미정에게는 19년 만의 자유가, 도윤에게는 다시 찾은 꿈과 자신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예민한 감각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에 다시 피어오릅니다. 세탁소의 불빛이 꺼지고 골목에는 빗소리만 고요히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이 들려옵니다. 새벽 세탁소의 비밀 장부. 그 속에 숨겨진 19년간의 거짓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견뎌내고 있는 고통이 누군가의 거짓말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미정과 도윤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듯이 말입니다. 특히 도윤처럼 자신이 포기했다고 생각한 재능이나 능력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가의 예민한 청각, IT 전공자의 기술적 지식, 이 모든 것이 합쳐져 19년간의 불의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의 스팀처럼
거짓의 얼룩도 결국 사라집니다. 시간과 용기, 그리고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말입니다.